예전에는 이제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저축을 해서 월급을 타가지고 저축을 하면 집을 사고 웬만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보면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몇 년을 일을 해도 개미같이 진짜 노예같이 일을 해도 집값은 엄청 많이 올랐는데 내 급여는 우유값보다 안 올라. 우유값 1년 상승률보다 나는 낮은데 집값은 막 잘난 년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꿈꾸는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언슬조. 와, 지난주에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미투 운동뿐만 아니라 3월 8일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냈던 그런 여성의 날도 있었고 회사 생활도 복잡한데 이제 사회 여러모로 복잡해가지고 되게 정신적으로 혼란이 왔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좋아서 신 차장님은 야외 운동 가셨어요. 역시 멋진 분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셋이서 저희 오붓이 봄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스튜디오에서 짱 박혀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김없이 나온 김 부장님 우선. 네, 오늘도 부장은 외로워를 외치는 김 부장입니다. 투덜이 문대리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눈치 보고 비위 맞히는 이 과장입니다. 제가 발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회사에서 가장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말을 해봤고요. 저희 이제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연도 주셨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문대리님이 팟빵 말고 아이튠즈에도 저희가 지금 방송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저희가 늦게 발견해가지고 무려 첫 방송했을 때 이제 저희 쪽에 피드백을 너무 길게 써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라인비라는 이제 청취자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크어 이런 팟캐는 왜 없나 했는데 아이고 여기 있네요. 새해맞이 선물 크어 하면서 박수 짝짝짝 해주시고요. 직장 생활하며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드는 요즘인데 언니들의 이야기 듣고 많은 기운 받고 갑니다. 심지어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 사원님 다 계시니 위아더 월드입니다. 하면서 이제 보너스부로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방송해주세요. 애정하는 일반인 팟캐들이 사라져서 슬픈 1인입니다. 화이팅이라고 저희에게 큰 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별표도 무려 5개. 별 5개.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게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페이스북 저희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파워블로거라고 소개가 됐는데 파워는 아직 아니고요. 그냥 일개 블로거인데 저희 이제 이웃님, 인님이죠. 에라디아님이 저희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글 올린 거에. 그래서 미투 운동편에 대해 제안하려고 했는데 다음날 보니 업로드되어 있어서 재밌게 들었어요라고 하시고 저희 이제 막내 지금 미국 큰 시장에 가 계신 분 박서원님을 무려 찾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박서원님께 전달했는데 너무 감동 먹었다고 전달해달라고 했고요. 박서원님이 없어 아쉬웠지만 직급 서해 연차에 따라 서로 미묘하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라고 정말 소중한 저희가 애타게 기다렸던 피드백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지금까지 지난 방송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제 오늘은 모였는데 제6화 저희 이번에 주제는 슬기로운 언니들의 워라벨입니다. 워라벨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요. 워라벨 요즘 이렇게 단어 줄여서 말하는 게 대세잖아요. 근데 워라벨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약자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직장인들의 입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였어요. 나는 밤에 그런 퇴근 후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 그리고 각자의 워라벨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해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김 부장님이 이제 직장 생활 되게 오래 해보셨으니까 워라밸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워라밸이 왜 요새 이렇게 많이 이 단어가 우리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경력 많으시니까 인사이트를 주시는 답변 기다리면서 넘겨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조사를 했죠.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갑자기 유래를 한 것인지. 물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얘기는 사실은 영어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저도 아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처음 좀 들어봤던 거,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이런 걸 들어봤던 거는 2003, 4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단어가 뜨게 된 거는 김난도 교수님 외에 이제 여러 명이 지은 그 트렌드 코리아 2018년 이제 여기를 보면은 1988년부터 94년생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러한 그 용어가 좀 많이 회자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88년부터 94년까지 생들은 어떤 일을 겪었길래 아마 88년에서 94년생들이 뭐 좀 이르게는 뭐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어리게는 좀 초등학생일 때 IMF가 왔었고 이제 그 뒤로 몇 년 동안 굉장히 우리나라의 힘든 시기들을 거쳐왔잖아요. 그 시기에 열심히 일했던 부모님들이 어떤 힘없이 회사에서 이제 나가게 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리하거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부모님처럼 살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외부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가정적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었었는데 그들이 회사에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걸 보니까 나는 앞으로 저렇게 좀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MF 때 이미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이제 다른 또 측면에서 IMF랑 뭐 관련된 일들이 있지만 이제 오늘은 워라밸이니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이 워라밸 현상이 최근 몇 년간이라고 이제 생각은 되는데 아마도 예전에는 그 모두가 회사에 헌신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조금 희생됐던 거. 그렇죠. 개인주의가 많이 희생되고 사실은 뭔가 우리가 산업의 역군으로서 국가의 발전과 GDP가 올라야 되고 모두들 앞을 향해서 나가자 이랬는데 너무 옛날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죄송하네요. 그랬던 것 같은 게 너무 60년대 70년대 얘기 같은데 제가 그 세대는 아니고요. 근데 한참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어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건 개인주의가 많이 중요해. 네, 개인주의보다는 네. 개인 생활. 그렇지. 개인 생활이 중요해지면서 사실 워라밸이 말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지만 실제적으로는 워크보다는 라이프를 중요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88년하고 94년생 이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취업을 할 때 요게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저희 문대리님 저는 아깝게 약간 비껴나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들어가 있진 않고요. 제가 80년대 딱 중반 정도 세대예요. 그렇구나. 근데 아마 아까 말했던 그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정확히 IMF가 터졌을 땐 10살 미만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도 더 어린 분들이 이제 워라밸을 더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워크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는 거지 삶에 더 집중을 하는 뜻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일에 많이 집중을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말했던 그 사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딱 대학교 때 이제 주변에 이제 남자 동기들이 이제 많잖아요. 걔네들한테 이제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이제 커서라 그러면 좀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다. 졸업하고 뭐 어떻게 살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뭐 결혼을 꼭 해서 가정적인 남편이 되고 가정적인 아빠가 될 거야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너무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커서 나 일을 해야 하고 막 그런 거에 좀 꽂혀 있는 이제 아이였기 때문에 남자애들이 그런 가정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우리 세대는 다 아버지들이 일하느라 안 들어오고 일하고 회식도 하고 이게 너무 당연했던
리시도 그랬어요? 리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아빠 얼굴 그런- 보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빠는 ATM 기계라고. 그쵸. 그래가지고 아빠 얼굴 모르고 돈 필요할 때만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들이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만 거의 이제 중심이 되고 가정이 이제 두 번째였는데 그게 그분들이 의도한 게 아니고 가정 잘 살고 너도 다 우리 가족을 잘 일구 살자. 잘 살자고 그랬던 건데 그게 오히려 이제는 안 좋게 받아들여지고 다른 이제 아랫세들한테는 또 다른 그런 교훈이라고 할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연장선이 돼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공무원이 직업 만족도 1위라는 얘기를 딱 듣고서 아, 정말 이제 돈을 적게 받아도 일을 딱 그 9to6로 딱 하고 퇴근을 하는 게 사람들이 만족도를 되게 높게 느끼는구나 하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문대리님이 그래도 이제 가장 신입사원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잖아요. 저희는 이제 과장님이고 부장님이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저희한테 잘 안 와요. 아, 벌써 아시네요? 화장실에서 만나도 그냥 목례만 하고 아. 저도 괜히 이렇게 말 걸었다가 부담 줄 것 같아서 피하는데 요새 이제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라이프 앤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좀 이제 요즘 그러니까 꼭 신입사원 말고도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돈을 이제 쓰는 거죠. 굳이 모으지 않고 이제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뭐 피규어를 산다던가 가방을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요새 또 이제 키덜트라고 자기 이제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이제 굿즈 같은 거 맞아. 모으는 경우 많잖아요. 뭐 그런 데 돈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약간 그런 부분에 돈을 쓰면서 흔히 시발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을 내보내면서 특히 그 여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특히 돈을 벌어서 한 반은 여행에 거의 쏟는데 걔 말로는 여행 한번 갔다 오면 힐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행이 그런 워크앤 워라밸을 맞추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 친구 입장에서인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꼰대라는 얘기를 들을까 이제 그러는데 저도 사실 친구들한테 야 지금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갔다 오는 게 나중에 남는 길이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요즘의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그 자기의 어떤 라이프를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보면서 저러고선 저축을 왜냐면 저는 굉장히 초년 신입 때부터 저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소비를 전혀 안 했다고 할 수는 전혀 없지만 네. 뭔가 저축이 좀 몸에 배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좀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나이보다 거의 20살까지 어린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보면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얼마를 버는지는 정확하게는 당연히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알잖아요. 근데 뭐 여행도 해외여행도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뭐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좀 너무 저축 안 하고 그냥 지금 너무 막 내일이 곧 저기 사과나무 아니 그 뭐지 내일 지구가 멸망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건 좋은데 네, 좀 너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저랑은 또 세대가 다르니까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뭐 비슷한 현상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내일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사는 거 아니냐라는 네. 느낌이신 네. 거죠. 근데 부장님 제가 중간에 껴서 부장님의 그런 의도도 이해는 가요. 지금 내일이 당장 진짜 멸망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막 소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요새 보면은 저 같은 세대만 해도 대부분 이제 돈을 벌어서 나는 뭘 해야 되겠다의 1순위는 집 사기거든요. 집을 사야 되겠다. 얼마 전에 막 비트코인 난리였을 때도 나 이 돈으로 하셨나요? 하셨군요. 벌면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대출을 꺼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외제차가 나오고 명품백이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저축을 해서 월급을 타가지고 저축을 하면 집을 사고 웬만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보면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몇 년을 일을 해도 개미같이 진짜 노예같이 일을 해도 집값은 엄청 많이 올랐는데 내 급여는 우유값보다 안 올라. 우유값 1년 상승률보다 나는 낮은데 집값은 막 한 달에 막 2자릿씩 그러니까요. 트는 데도 있고 맞아요. 이러니까
앞에 너무 이제 그 미래에 저당 잡히기보다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장님의 그런 의도도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지금 요새의 풍토도 또 이해가 가고. 근데 문 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궁금해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한 개그맨이 정말 숨만 쉬고 돈만 쌓아서 벌어도 집 하나 사는데 30년이 걸리는데 내가 왜 이거를 돈을 모아야 되냐라고 했던 그런 개그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개그로 나올 정도면 사실 그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헌신하면 최소한 정년퇴직까지 이 회사가 나를 이제 보호해주고 돈을 따박따박 주고 내 삶이 보장되는데 지금은 사실 뭐 대부분 뭐 40, 50대면 다 이제 정년퇴직도 하시고 맞아. 게다가 이제 수명은 또 수명대로 길어져서 자기 살 앞길이 이제 막막해지다 보니까 이제 미래보다는 이제 내 삶, 현재에 좀 집중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에 아주 동의하지는 않는 편이어서 이제 저도 이제 돈은 모아야 하지만 또 이제 쓰는 거죠. 그래도 나를 위한 거야 라면서. 문 대리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회사에 내가 헌신하는 만큼 그만큼 보상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지만 요새는 그러지 못한다는 그런 사회적 구조라고 할까? 경제 상황이 우리를 더 워라밸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제6화 언니들의 워라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워라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요새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 언니들의 워라밸이면 들어봐야 되겠죠. 언니들의 워라밸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 많은 사원님하고 차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부장님하고 대리 그다음에 저의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부장님은 어떻게 워라밸을 하고 있는지 들려주세요. 워라밸. 사실, 요즘은 저는 안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사실, 제가 백수 생활을 약간 하고 있을 때, 잠시 독서 모임을 했었고요. 사실 우리들 이 언슬조 모임도 그 독서 모임에서 파생이 된 것인데, 그 뒤로 이제 취직을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독서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과 생활이라는 거에 있어서 개인 생활이라는 건데 그 개인 생활이 정말 나 혼자서 뭔가 그러니까 혼자서 독서를 하고 뭐 혼자 운동을 하고 혼자 영화를 보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뭔가 이게 회사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이건 문대리가 이제 아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 회사에만 100% 우리가 올인을 이제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나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계속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가외 활동을 이제 한다 그랬는데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놀고 있을 백수 시절에 이제 시작을 했었지만 뭔가 내가 하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라이프하고 어떤 퍼스널 라이프가 있다고 하면은 프로페셔널 라이프랑은 좀 다른 일들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모임들을 했었고 처음에 그 독서 모임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또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다른 모임을 많이 차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모임을. 스피노프? 그렇죠. 그 독서 모임의 스피노프가 됐고 그 독서 모임은 이제 때려쳤고. 그래서 그 스피노프한 모임 중에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테크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언슬조 모임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워라밸이 특별하게 뭔가 그 일에서는 굉장히 벗어나고 나만의 뭔가 개인적인 뭔가를 해봐야지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회사에서 내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활동과는 다르게 하고 있는 활동을 워라밸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예전에 정말 그 몇 번 저희가 얘기는 했었지만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었고 10년 이상 이제 그 생활을 했는데 그건 정말 밤낮이 없었어요. 뭐 심하게는 새벽 6시에 뉴욕에 있는 클라이언트랑 콜하라 그러면 참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물론 6시에도 했고 그다음에 뭐 출장이 굉장히 잦았었고 심하게는 1년에 10번씩 제가 출국을 했어요. 근데 보통 가면 일주일인데 어떤 때는 3주 연속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 들렸다가 유럽 갔다가 미국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일주일씩. 뭐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사실 별로 없던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다니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그때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게 어떨 때는 좀 안 와닿는 면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라밸이 고액 연봉과는 병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도 굉장히 잘 찾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을 엄청 많이 주면은 제일 좋겠지만 사회는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뭔가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물론 근데 내가 많이 한다고 꼭 돈을 잘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세대는 좀 그래도 지금 세대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행복한 것 같고요.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벌 수 있을 때가 조금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임원을 향해 가는 부장님의 말씀 다 왔어요. 뭘 하는데 다 생산적인 거예요. 이렇게 유희는 아니지만 이렇게 편하게 쉬는 그런 밸런스, 라이프의 밸런스는 없고 대부분 생산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업에도. 네. 근데 그게 또 부장님의 삶에 활력을 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거를 이제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 네. 대리님은 어떻게 이제 라이프를 또 밸런스를 맞추세요? 일단 저는 한 건축가 얘기를 한번 할까요? 네. 제가 이제 건축가 다닐 때 이제 건축 설계가 이제 메인 일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12학점이고 보통의 대학생들은 한 학기에 20학점을 듣잖아요. 절반이 넘는 이제 차지를 해요. 근데 12시간 수업이지만 12시간을 위해서 몇 배는 많은 이제 과제를 하는 시간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애들이 이제 올인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메인이니까. 하지만 알고 보면 나머지 이제 8학점을 채워야 하잖아요. 한 두세 개 정도는 다른 과목을 또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이제 선배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네 설계를 할 때 절대 올인하지 마라, 설계에. 너네는 한 7대3? 7 정도는 올인해도 좋은데 한 3 정도 이제 다른 과목이나 너의 삶을 좀 챙겨야 한다. 그거를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열심히 끝까지 올인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점수 과목을 저희가 이제 A뿔에서 B뿔까지 봤는데 B뿔이 사실상 꼴등이에요. 아무리 좋은 점수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B뿔을 받았을 때 이제 좌절감과 슬픔이라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자기가 못해서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수님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우리랑 상관없는 거고. 근데 그런 좌절감에서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뭐 다른 과목이 조금 점수가 잘 나온다든가 뭐 나의 삶에서 또 이제 좋은 뭐 동아리나 뭐 이런 남자친구가 있다든가. 뭐 남자친구가 있다든가 뭐가 최소한의 가져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이제 나의 삶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게 워라밸이랑도 되게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한 3년 정도를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는 진짜 10시, 11시에 가는 게 그냥 밥 먹듯이. 근데 그게 누가 꼭 시켜서 뭐 일을 시켰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일 자체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모르는 일이었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약간 분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당연해도 막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 또 나가서 일하고 충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3년 되니까 넉다운이 돼요. 이제 번아웃 증후군처럼 이제 와서 아무 일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왔을 때 이제 그래도 일어서야지 하고 시작했던 게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러닝을 이제 밖에서 뛰는 건 아니고 그 러닝머신에서 이제 뛰는데 그게 이제 엄청 숨이 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되게 약간 큰 희열 같은 게 러너스 하이인 거. 그래봐야 한 5분밖에 안 뛰었지만 그래서 한 5분 뛰면서 운동을 해야 내 삶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구해서 이제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양해를 구해요? 점심시간은 내 맘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30분을 일찍 나가야지 그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30분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근데 다행히 봐주신 게 제가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걸 아시니까 이제 오케이를 해준 거죠. 그 상사 괜찮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자 팀장님 뭐 두 분 다 오케이를 해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개발 성애자라고 약간 개발을 안 하고 있으면 약간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개발을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독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제 그 2, 3년 동안 너무 몰입된 거예요. 맨날 팀원들 만나서 똑같은 얘기하고 뭐 위에 욕하고 회사 욕하고 하는 그거에서 벗어나서
이런 세계도 있고 이런 세계도 있는데 너무 갇혀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활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두 분하고 많이 겹치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만난 게 독서 독서 모임이라. 모임이긴 한데 저는 독서 모임 말고도 뭐 이제 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코노미스트를 공부하는 모임인데 우리 동아리도 그랬던 것 같지만 학술 동아리인데 막 딴 거 하잖아요. 술 먹고 놀고. 이코노미스트는 잘 안 읽고. 이코노미스트라고 타이틀만 간판만 내걸고 그 이제 저희도 되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금융업도 있고 뭐 제조업도 있고 IT도 있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매몰됐던 내 생활이 조금 다양해진다라고 해야 되나? 좀 숨통이 트이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만 받는 에너지, 좋은 에너지, 나를 이렇게 막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 먹고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 뭔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모임을 한다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대리님은 내부에서 달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밖에서 뛰시는군요. 저는 뭐 작년에도 짧게 그냥 10km씩 또 야외에서 뛰는 맛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점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넘어서면 진짜 희열이 와요. 그리고 진짜 러너스 하인데요. 5분 아니고. 5분 아니고 진짜. 그리고 이게 회사에서 힘든 게 몸이 힘든 거랑 또 달라요. 근데 이 육체가 정신을 이길 수도 있고 이게 경험해보면 조금 다른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너니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다른 수도 있는데 저도 운동 진짜 안 하고 잠도 엄청 많거든요. 집에서 잠 괴물이라고 했어요. 잠 괴물. 그냥 누우면 자고 이랬는데 이렇게 사람이 막 직장 다니다 보면은 시간도 없고 운동할 시간 없고 친구만 근데 운동은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만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운동이든 간에 맞아요. 뭐 이게 뭐 달리기라던가 뭐 요가라던가 필라테스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뭐 제 친구는 뭐 줌바 댄스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각자가 원하는 그런 이렇게 맨날 머리만 쓰고 있고 대부분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쓰면서 에너지를 얻는다거나 이렇게 라이프 삶과 그런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싱글이잖아요. 근데 가장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워킹맘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진짜 생생하게 들려줄 분이 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저희는 없지만 제가 이제 주워 들은 거 이제 저는 이제 워킹맘들하고도 이제 저보다 어린데도 되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애기도 또 막 되게 케어도 잘하고 부인 와이프로서도 되게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점심에 또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점심 아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회사의 그런 상황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보면은 자기 일은 똑부러지게 하고 자기 일을 한 다음에 자기 의무를 다한 다음에 권리를 찾으시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뭐 차장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가장 고민하는 그런 계층은 아무래도 저는 워킹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걸 조금 놓치어서 더 좋은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공감을 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있다면 저희 이제 이메일도 열려 있고 페이스북도 있으니까 같이 좋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저희가 그러려고 지금 이거 팟캐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빼먹었네. 우리가 팟캐스트 하는 것도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 에너지 많이 얻고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 주고 스트레스도 풀고 되게 소중한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가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되게 좋은데 네, 잠시만요. 저는 박 PD입니다. 네. 여기서 언니들한테는 이게 라이프지만 저한테는 또 워크네요. 네. 맞아요. 아무튼 이 좋은 라이프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박 PD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더 이제 생각이 되게 바뀌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그리고 저희 청취자들은 이게 또 라이프의 일종으로 이게 듣는 그런 여가 그죠.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 맞을 것 같아요. 되게 바쁜 시간인데 이거 쪼개가지고 시간 쪼개서 저희 거니까. 들어주시는 거니까 워크가 될지 이게 지금 라이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해가지고 꼭 들어주시면 저희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거를 그냥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막 이 팟빵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저기 시놉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시나리오? 시나리오? 그래 좀 그러니까 저희 엄청나게 카톡방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리고선 이제 항상 이 모임 하기 전에 와서 뭔가를 먹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걸 하는데 사실 지금 뭐 오늘 6화고 얼마 안 됐지만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우리가 그동안 집안에 처박아놨던 리닌도 읽었었고요. 네. 그리고 sheryl 샌드버그 잘 몰랐었는데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성의 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당연히 회사에서 일어나는 자잘자잘한 되게 재밌고 뭐 웃긴 얘기도 하고 고민도 얘기하지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던 면에서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도 많이 얻었고, 근데 저도 아까 얘기를 미처 못한 것 중에 워라벨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라이프 밸런스에서 저도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전에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정말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여러 번 될 뻔했었고 번아웃 된 사람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뭐 돌연사 과로사. 그래서 저도 돌연사 과로사, 그러니까 근데 그 돌연사 과로사가 이 사람이 무슨 막 워커홀릭이라 가지고 막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 데드라인을 맞춰야 되니까 일을 하고 뭐 그러다가 그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백수 생활도 해봤고, 그러니까 놀기도 해봤고 일도 미치도록도 해봤고 뭐 그랬는데. 일단, 지금 솔직히 그 돈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일을 안 하는 삶이 행복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야, 이제 뭐, 12시쯤 출근해서 한 4시쯤 퇴근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아름답죠. 네. 그래서 어느 쪽에 이제 뭐 그 포커스를 두는지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뭐, 그러니까 저도 놀아보면은 처음에 놀 땐 되게 좋은데 이게 미래가 뒤가 약간 불확실한데 노는 거는 또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오래가 되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어느 선까지 워크를 해야 되냐에 대한 거는 굉장히 모두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쩔 때는 일하기 싫어 막 이랬다가 또 어쩔 때는 아니야 또 노니까 싫다 또 이런,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노는 것도 싫고 또 그렇다고 계속 일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후배 중에서도 한참을 놀다가 취직을 했는데 걔가 정말 그 놀면서 미칠 뻔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거의 한 3, 4년 놀았었어요. 근데 여자니까 솔직히 남자들보다 재취업이 힘든 면이 있고, 이게 어쨌든 나이도 있고 이런데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되게 힘들어하다가 취직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딱 얘기하더라고. 언니 좋은 건 딱 일주일 있어. 그래.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떤 그야말로 이렇게 오랫동안 롱 레스팅 하려 그러면은 건강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비타민 C를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태어나서 정말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한 적 뭐 좀 있긴 한데 그게 뭔가 되게 일이 바쁘거나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저는 지각을 하더라도 아침을 챙겨 먹거든요. 고등학교 때 지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선택했는데 아침. 전 무조건 먹어야 되고 저도 먹었어요. 네, 밥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들 저는 건강에 좀 많이 신경을 쓰면서 워라벨에서 뭐 어떤 라이프가 대단한 또 개인 생활을 챙긴다는 것보다는 내 건강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저도 이 워라벨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한동안 일을 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고민이 좀 있었는데, 워라벨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고, 이제 멘토 뭐 찾는 거. 한동안 저희 멘토 멘티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여자의 멘토를 찾아라, 뭐 존경할 수 있는 롤모델을 찾아라, 막 이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직급도 있으시고 그러신 경력도 오래 되시고 하신 분을 초청을 해서 얘기를 듣는 거였는데, 이제 마무리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들을 하라고 하잖아요. 늘 순서를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워킹맘이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많은 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라벨을 어떻게 맞추시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이 워라벨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완전히 깨고 되게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분은 워라벨은 없다. 밸런스는 맞추기 힘들다. 그래, 그
분이 대신 답을 해주는 게 조정을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하면 이제 발음 좋은 부장님이 한번 해주세요. 틸팅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그건 뭐 누가 해도 틸팅 기울어지는 뭐 이런 얘기. 이렇게 TILT 이렇게 아주 틸팅인데 조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밸런스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몸에서 밸런스 맞추기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게 제일 마무리인데 근육을 키운다거나 이렇게 몸에 벌크를 키운다든가 커팅을 하는 거는 그래도 쉬워요. 근데 밸런스가 가장 어려운데 속근육을 키우는 거거든요. 몸의 밸런스는. 그래서 그만큼 몸에서도 힘든데 내 삶에 대해서 밸런스는 더 힘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일 당장일도 모르는데 그거를 밸런스 맞추기가 힘드니까 기우는 곳에 아니면 부족한 곳에 힘을 실으라고 한 거예요. 그분은 지금 내가 일이 모자르다 아니면 일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힘을 주다 보면은 다른 쪽이 비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균형이 알아서 맞춰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분은 이제 워킹맘이셔가지고 아기들이 있는데 아기들의 도움이 이제 필요할 시기다 하면은 이쪽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다 보면은 일이 빵꾸 난대요. 그러면 그때는 일에다가 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조정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균형이 잡힌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라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워라밸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우리를 되게 압박하는 것 같거든요. 또 하나의 삶의 또 숙제가 되잖아요. 그쵸. 너는 워라밸을 어떻게 맞추니 하면 나는 사실 하는 게 없는데 이걸 꼭 요새 사람들이면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되는 거 쿨해 보이는 것도 있고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지금 즐겨라.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맨 처음에 힘들게 취업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밥벌이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신입사원 초기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아까 헌신한 만큼 사회에 나를 희생한 만큼 보상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쵸. 거기서 오는 그런 괴리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이 내 삶에서 한 90% 80% 차지하던 게 점점점 알아서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고민하지 말고 처한 상황에 맞게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는 일에 올인을 하고 그게 이제 나의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주가 될 수도 있고 원데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가 이렇게 쪼개서 중요하다는 시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밸런스가 맞춰질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틸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결국에는 워라밸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에만 몰입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했는지, 내가 일과 어떤 거를 병행해야지 일이 더 잘 될지 이런 거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은 워라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오늘 언니들의 워라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 저희가 고민하는 거랑 아니면 약간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각자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는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저희 오늘 6화 언니들의 슬기로운 워라밸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일하고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아까 워킹맘들의 그런 워라밸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많이 이렇게 도움도 못 드리고 공유를 못한 거를 이메일로 달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거 말고도 저희 이제 부장님, 차장님, 저 과장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님, 사원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저희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데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듣고 싶은 말 아니면 저희가 다루었으면 그런 주제라던가 궁금했던 거 질문 같이 저희가 공유할 수 있고 저희 지메일이 있거든요. unsljo 언슬조 지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도 언슬조 찾으시면 있으니까 질문이나 그런 궁금사항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6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난 년들이 활기치는 세상을 위하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